어찌됐건 간에 추경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또 프레임 전쟁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바로 증세 논란인 것 같은데 네. 강병규 기자, 여야가 이 증세 정책을 두고서 이름 갖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리하자면 일단 추미애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명예과세, 이번 증세를 명예과세로 이제 명명하자 제안을 했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랑, 존경, 과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라고 이제 누리꾼들에게 혹은 지지자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누리꾼들이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재벌소득 정상화세, 귀족세, 디딤돌 증세,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세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야가 이게 핀셋 증세다, 명예과세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상대로 한 증세를 놓고 이렇게 프레임 정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모양새를 보면 당이 앞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확히는 처음에 거론됐던 것이 청와대에 있었던 국정경제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권의 여당 대표가 먼저 발언하시긴 한 건데요. 청와대와 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선거 기간에도 이 증세와 관련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많은 후보들 안에서도 증세는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는 했었죠.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을 늘리려고 하면, 그리고 현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증세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것이 부자 증세냐 핀셋 증세냐라고 하는 이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건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불리워지는 이 세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 층은 3%가 채 되지 않는 세금이었는데, 그때 여론에서는 그냥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든 국민들이 내야 될 것처럼 인식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 앞으로 저희 김광진 의원도 많이 투자해 오셔서 더 많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추경안 처리에 불참한 26명의 여당 의원들 논란을 보니까 청주 물난리 속에 유럽으로 떠난 도의원들이 바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귀로하고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김학철 도의원. 뒤늦게 돌아와서 변명만 쏟아냈습니다. 문화위원회가 관광, 예술, 문화가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유라고 내박하는 데 대해서 매우 제가 서운하기도 하고, 제가 인솔 단장의 입장에서 먼저 기획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서 제가 수해 현장에 간다면 그분들께서 대답하시겠습니다. 특히 성남 민심을 쥐떼에 비유한 막말에 대해선 오히려 억울하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 레닝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레닌 같다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해당 언론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김 의원의 해명은 도리어 근거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신속하게 제명 결정을 했지만 이참에 기초 의원들을 모두 없애자는 강한 비난들마저 쏟아졌는데요. 이런 와중에 사람 살리는 착한 기초 의원 소식이 화제입니다. 22일 전남 광양시 성불계곡. 갑자기 쓰러진 한 남성 주변으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한 여성. 심폐소생술로 이 남성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성이 박성미 여수 시의원입니다. 물속 안에서 벌써 심정지가 일어나서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손만 떠 있는데 지인분이 간진 상태였습니다. 흉부 압박 CPR을 다 하고 인공호흡 시키고
어르신이 스스로 이제 가늘게 숨 쉬는 걸 확인하고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박성미 시의원. 비슷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게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진정한 금손 박성미 시의원은 정치인들의 외유 논란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큰일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고 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누가 해결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정말 극과 극의 정치인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철 충북도의원, 오늘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는데 그게 네. 또 도리어 더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내용이 얼마나 길었냐면요. 한 13,000자. 13,000자? 네, 원고지 분량으로 보면 한 65장 정도 되는. 그렇군요. 엄청나게 긴 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좀 본인의 이제 심경도 담겨 있고요. 본인이 살아온 궤적을 쭉 적으면서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좀 겪었던 얘기들, 그리고 본인의 해명도 있었는데요. 뭐 경비원을 했던 아버지 이야기부터 본인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정치 입문 이야기, 그리고 뭐 이제 뒷부분은 좀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이 본인의 이제 당사자들의 소명도 없이 바로 제명 조치를 한 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명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겨냥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네.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쓰진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이라면서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했고요. 지금 대통령으로 불리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그렇죠.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현장도 안 나가본 지금 대통령이라 불리는 분, 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국회의원들, 외국 최악의 가뭄 상황에도 해외 나갔던 국회의원들 모두 똑같은 잣대로 탄핵하고 제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문의 글에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러나 아직은 민심은 좀 많이 싸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글이 길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변명만 하느냐, 진심으로 반성을 해라라고 일침하는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현수 기자 리포트에서 국민을 직접 살리는, 두 손으로 심폐소생술하고 살리는 금손이라 불리는 박성미 여수 시의원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글로, 손가락으로 치는 글로 국민 가슴 아프게 하는 정치인들 말고 그 두 손으로 국민 생명 살리는 정치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전하겠습니다.